암호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는데 다음 노트가 키 확립 프로토콜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도 키 확립 프로토콜이 가장 기초적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암호 프로토콜을 설명할 때 요 키 확립 프로토콜을 예시를 들으면서 조금 설명드려야 조금 생소한 개념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키 확립 프로토콜은 아까 그 연습 문제에 나왔던 그 대칭 키에서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 키 확립이죠. 그렇죠? 그것을 해주는 프로토콜이 키 확립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구글이나 이런데 뭐 TLS로 그 서비스하는 그런 웹 서비스들은 다 키 확립 프로토콜을 통해서 그 브라우저하고 서버 간에 대칭 키를 확립한 다음에 그 대칭 키로 뭐 신용카드 정보가 됐든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계정과 패스워드 정보를 암호화해서 전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패스워드 암호 정보가 쉽게 노출이 되죠. 패킷 스니퍼링만 하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게 키 확립 프로토콜이고요.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 확립되는 그 키는 한 번만 쓰고 버리는 세션 키가 돼요. 세션 키. 그럼 왜 이렇게 세션 키를 사용하냐? 뭐 이거 얘기했었는 것 같은데. 같은 키로 암호화된 그 암호문을 제한하기 위해 또 키가 노출됐을 때 정보, 그 노출되는 정보의 양을 제한하기 위해 그리고 키 저장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니까 세션 키가 아닌 키들은 장기간 키들은 우리가 비휘발성 메모리에 유지해야 되죠. 뭐 저처럼 핸드폰에 인증서를 들고 다녀도 되고 예전에는 USB에 넣고 다녔어요. 하드디스크에는 두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해킹되기 쉬워서 PC들은 그런 것 때문이지 뭐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세션 간의 또는 응용 프로그램의 독립성을 만들기 위해서 세션 키를 쓴다. 그러면 이런 키 확립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은 뭘까? 참여자는 의도한 다른 참여자들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키를 얻어야 되고 그런 키는 의도된 참여자 외에 다른 참여자들은 얻을 수 없어야 된다. 웹 브라우저하고 그 서버가 그 키 확립을 했으면 그 웹 서버하고 키 브라우저 외에는 키를 못 얻어야 되는 거고 이 확립된 키는 옛날 키가 아니라 요번에 새롭게 만든 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의도한 참여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세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키의 용도. 내가 뭐 어떤 요구를 했는데 내가 앨리스예요. 나는 밥하고 교환하고 싶은 키를 달라. 그러면 받은 키가 밥하고 쓰기 위한 키인지 또는 다른 사람의 키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받은 키가 내가 요구한 그 사용자하고 쓰는 키가 맞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키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의도한 다른 참여자니까 참여자가 인증이 돼야 되는데 이 참여자의 인증은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앨리스고 밥하고 키를 확립하고 싶어. 그러면 나하고 지금 프로토콜 진행하는 사람이 밥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서버가 키를 발급해 준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받은 키가 서버가 만들어준 키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키를 생성한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뭐 우리가 서버를 쓰는 경우에는 그 서버가 키를 만들어 줄 테고 이 만들어준 키를 서버랑 쓰는 건 아니고 다른 사용자하고 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상대하는 다른 사용자가 내가 지금 주고받는 메시지 이게 그 사용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키 확인을 해야 됩니다. 키 확인은 앨리스와 밥이 키를 확립하게 되면 앨리스 입장에서는 밥이 나랑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돼. 밥 입장에서는 앨리스가 나랑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키 확인한다는 것은 서로 상대방이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의 최근성. 키가 최근에
생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용자는 못 얻어야 된다는 걸 키의 비밀성. 그래서 요 파란색 쓰여진 부분, 그래서 5개로 요약됐습니다. 키의 용도, 인증, 키의 확인, 최근성, 키의 비밀성. 그래서 키와 관련돼서는 한 4가지. 그리고 인증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인증은 참여자에 대한 인증일 수 있고, 키를 생성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일 수 있고, 두 가지 다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가정은 서버가 있고 공개 키를 쓰는 게 아니라 대칭 키만 써서 키 확립 프로토콜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대칭 키만 써서. 그래서 앨리스 밥 2명이 있고요. 앨리스가 밥이랑 세션 키를 확립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건. 그리고 앨리스와 서버, 밥하고 서버는 대칭키, 장기간 대칭키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 키를 어떻게 공유했냐는 거는 뭐 여기서 이제 따질 건 아니고 안전하게 갖고 있다. 그게 이제 KAS, KBS가 될 거예요. 물론 첫 번째 시도에서는 그 키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토콜을 한번 읽어보면 1번이 이거예요. AB, 저거는 이제 식별자예요. 그 아이디. 그러면 나는 앨리스다. 나는 밥하고 키를 확립하고 싶다. 라고 메시지를 서버한테 줍니다. 그럼 서버는 대칭 키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앨리스한테 줘요. 그럼 앨리스는 그 키를 나 앨리스야, 너랑 통신하고 싶어 하면서 밥한테 주는 형태입니다. 뭐 진행하는 과정은 그렇게 되는데, 이 프로토콜은 이 키들을 우선 암호화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자체는 심각한 문제죠. 키의 비밀성이 보장이 안 되겠죠. 암호화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이렇게 크게 5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격자는 도청할 세션키를 얻을 수 있다. 보호하지 않고 있으니까. 두 번째, 앨리스와 밥은 KAB가 둘 간의 공유하게 생성 키인지 알 수 없다. 이 키의 용도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성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서버가 생성한 건지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동일한 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간단히 그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키의 비밀성이 요구된다고 했고, 그 앨리스와 서버, 밥하고 서버는 대칭키, 장기간 대칭키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앨리스가 요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 앨리스야, 밥이랑 비밀키를 통신하고 싶어라고 서버한테 얘기하면 서버는 세션키를 생성해서 세션키를 KAS와 KBS로 암호화해서 앨리스한테 줍니다. 그럼 앨리스는 앞에 거를 풀어서 KAB를 얻을 수 있고 뒤에 거는 밥한테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자, 이 프로토콜은, 두 번째 프로토콜은 첫 번째 프로토콜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어요. 뭘 해결하고 있냐? 키의 비밀성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도청한 사용자들은 이 중간에 교환된 키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봤던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보장을 못 해줍니다. 자, 그렇게 보장을 못 해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키의 용도에 대한 건데, 키의 용도 측면. 자, 세 번째 메시지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이제 이거는 암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항상 공격자가 존재한다는 걸 가정해요. 그리고 이런 공격자들은 능동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C가 이제 공격자가 되는데 얘가 이 메시지를 차단을 합니다. 그러면 얘한테 안 가겠죠, 저 메시지가. 그리고 앞에 있는 A 부분을 C로 바꿔버려요. 그럼 얘가 받았을 때에는 이 메시지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C랑 교환하기 위해서 C가 준 거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얘를 A와 쓰기 위한 키로 인식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 이런 키의 용도는 밖에 있는 또 1번 메시지를 공격해서도 가능합니다. A, B 달라고 할 때 서버한테 이걸 맞고 AC라고 해서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겠죠. 그러면 이 메시지를 그냥 앨리스한테 줘요. 앨리스한테 주면 앨리스는 이게 A, B와 공유하기 위해서 서버가 만들어줬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세 번째 메시지 B한테 줄 텐데 이걸 딱 차단시키고 얘가 B 행세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키는 얘와 얘가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밖에 있는 정보들을 수정해가지고 공격을 쉽게 할 수가 있는 문제점이 생기고요. 또 하나, 최근성이 보장이 안 되는데 보장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게 옛날에 교환됐던 메시지예요. 지금 교환됐던 메시지가 아니라 예전에 앨리스가 밥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서버한테 요청했을 때 받았던 메시지예요. 그럼 이 메시지를 공격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연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키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공격자를 가정할 때 공격자는 오래된 옛날 키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옛날 키가 노출이 돼 있으면 어떤 공격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지금의 가정은 공격자가 옛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 메시지의 암호문에 들어있는 암호화되어 있는 키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와서 앨리스가 다시 밥하고 통신하고 싶어. 그래서 1번 메시지를 보냈더니 이거를 차단시키고 C가 옛날 메시지를 줘버립니다. 그럼 옛날 메시지가 왔는데 얘는 이번에 새롭게 또 만들어준 메시지인지 알고 그걸 써버려요. 그걸 써버리면 이 둘은 노출된 KAB를 가지고 통신하게 되고 그 통신하게 되면 공격자가 다 보게 되죠.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 메시지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을 재전송 공격이라 그러고요. 옛날에 노출된 키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기지키 공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공격은 재전송 공격이자 기지키 공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럼 이 문제점을 이제 해결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키의 용도와 관련해서는 요 안에다가 누구랑 써야 되는 키인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까는 없었죠? 여기다가 아이디를 넣어줘요. 요거를 이제 네이밍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받으면 앞에 걸 풀어봐. 그럼 여기 B가 안 나오면 얘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거죠. 왜? 얘는 지금 나 A인데 B랑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오는 요 메시지에는 누가 들어있어야 돼? B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하는 거고. 얘를 주면 얘는 이 앞에 있는 걸 여기 안에 있는 걸 이제 보고 누구가 지금 나랑 통신하고 싶은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별자를 넣는 건 이제 키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또 하나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이 키로 복호했을 때 이제는 알아먹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예전에는 랜덤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복호가 제대로 됐는지도 잘 몰라. 근데 지금은 이제 풀어서 B라는 정보가 확실히 나오면 이 암호문은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KAS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KAS로 되어 있으면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서버가 해준 거죠. 서버를 신뢰하고 있고 그러면 이 키는 서버가 준 거구나. 이 암호문은 서버만 만들 수 있으니까 자기가 만든 건 아닐 거고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면은 서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서버가 만든 것이구나. 이제 서버에 대한 인증도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참여자 인증, 서버가 만들어준 키구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B라는 정보 때문에 또 B라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키의 용도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키의 최근성은
보장이 안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옛날에 교환됐던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공격이 가능하죠. 얘가 AB 요구했을 때 이제 이 메시지를 얘가 줘버리면 예전 이제 노출된 지금 현재 만든 키가 아니라 옛날 키를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 위에서 보는 것처럼 키의 용도와 관련된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AB를 보냈는데 얘가 AC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에 B가 안 들어가고 C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값을 주면 A 입장에서는 뭘 기대해? C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B를 기대하죠. 자기가 B랑 통신하고 싶었으니까. B가 와야 되는데 C가 들어오니까 아, 이거 잘못됐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보호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만 해도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별자만 넣음으로써 이제 그 키의 용도와 관련된 건 해결됐는데 이제 최근성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럼 네 번째, 최근성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난스라고 하는 걸 써요. 난스. 그러니까 NA라고 해서 랜덤한 값인데 예전에 한 번도 안 썼던 처음 사용하는 값이에요. 그럼 NA를 여기 줘서 넣어요. 그러면 이제는 아까 B 말고 또 뭐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NA가 들어가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 이걸 풀어봤을 때 NA가 있으면 이 암호문은 언제 만든 거예요? 옛날에 못 만들죠. NA를 봐야지만 만들 수 있어요. 앨리스가 NA를 준 적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NA가 들어왔다는 건 서버가 요걸 보고 요거에 대한 응답으로 요걸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는 이걸 보고 나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암호문은 어떻게 돼요? 최근에 만들어진 거지. 옛날에 만들어진 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얘한테는 이 키의 이 암호문의 최근성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밥 입장에서는, 밥 측면에서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아까 요 앞에 프로토콜하고 요게 뒤에 바뀐 게 없어요. 주는 것 자체는. 뒤에 요 추가적으로 하는 게 있지만 요 주는 자체는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 프로토콜은 밥 입장에서는 최근성이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MB 플러스 1 주는 것은 이제 키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 확인. 그래서 MB를 주고 MB 플러스 1이 오면 얘 입장에서는 앨리스가 나랑 똑같은 KAB를 갖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플러스 1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플러스 1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이거를 풀어서 뭔가 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플러스 1은. 왜냐하면 똑같은 값을 그냥 반사시키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MB 플러스 1을 암호하기 위해서는 이걸 풀어야 되겠지. 풀어서 플러스 1 한 다음에 다시 암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밥 입장에서는 앨리스가 KAB를 갖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앨리스는 또 몰라. 앨리스는 밥이 KAB를 갖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걸 풀어봐더라도 이 MB가 랜덤한 값이니까 제가 나랑 같은 값을 갖고 있는지는 앨리스 입장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은 키 확인을 추가했는데 밥만 키 확인 가능하고 밥 입장에서는 최근성이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메시지만 재점성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결하려면 좀 구조를 바꿔서 밥이 또는 앨리스가 밥한테 주고 밥이나 앨리스가 서버한테 주는. 그래서 난스를 NA, MB 둘 다 주는 거죠. 서로 다 선택하게끔. 서로 선택하게끔 하려면 이렇게 요거 해가지고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둘이 다른 쪽에다 먼저 얘기해야 되겠지. 얘기해서 주고 받아서 가면 이제는
이 메시지 안에 키의 용도와 최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앨리스와 밥 입장에서 모두 최근에 만들어졌다. 이 키의 용도가 뭐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이제 비교적 안전한 프로토콜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요거는 이제 재선수 공격인데 만약에 옛날 공격을 하면은 그때 들어있던 이 난스 값하고 지금 준 난스 값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할 거고요. 키 확인을 추가하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추가할 수 있어요. 키 확인은. 그래서 내가 줄 때 내가 풀어보면 MB는 내가 아는 값이니까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주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KAB로 확인할 수 있는 값을 암호화해서 교환하면 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하다. 랜덤 값을 암호해서 줘버리면 그건 확인이 안 되는데 랜덤 값이 아니라 랜덤 값이라도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랜덤 값이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풀어서 요 둘 중에 하나만 확인해 보면 MB를 알면 MB를 확인해 보면 되고 NA를 주면 얘는 NA를 확인해 보면서 서로 KAB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요 키 확인 과정은 비교적 쉽게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부분. 근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키를 확인하는 부분.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프로토콜을 만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도가 확인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최근성이 보장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예시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쓰였던 그 여러 가지 간단한 기법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